출발하겠습니다. 네, 아빠가 청소해 줄게님 오셨네요. 박황배님 오셨고요. 베네딕트 신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김명주님도 오셨네요. 네, 아빠가 청소해 줄게님, 그 닉네임이 상당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또 말 바뀐 유동규, 패닉에 빠진 금찰입니다. 자,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거 뭘로 바꾸느냐? 동규가 변심했다로 할까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지금 유동규가 말을 바꿨다라는 거는 사실 하도 많이 말 바꿔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눈을 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뉴스도 안 돼. 유동규가 이제 말 바꿨다는 것은.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변심한 유동규, 패닉에 빠진 검찰. 이렇게. 이게 좀 그런가요? 또 변심한. 예. 요거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거나 유동규가 변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닉에 빠졌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검찰이 패닉에 빠졌어요. 유동규가 말을 좀 바꾼 거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왜 우리 여기 옆구리에 돈 2억 원 돈 상자 끼고 갔다라는 그 것만 해도요. 맨 처음에 3월에서 4월까지, 그러니까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4월 초라 그랬다가 4월 중순, 4월 하순, 결국에는 5월 3일로 날짜가 바뀌었어요. 6월 달에 줬다는 것도 처음엔 6월 초였는데 점점 뒤로 밀렸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줬다는 거는 7월로 밀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준 상황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서 비상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돈을 줬는데 CCTV를 피하려고 그랬다라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비상 계단이 없는 복도식 계단식 아파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유동규 진술이 바뀌는 거는 하도 비일비재해서 더 이상 이제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규 말 바뀌었다.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대장동 재판을 중계를 해드리면서 유동규 오늘 또 말이 바뀌었어요. 얘기했고 오늘 재판 중에 같은 질문에 답이 3번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었어요. 이건 몇 번 바뀌고 이건 몇 번 바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의 일상이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뀐 유동규 진술은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정말 유동규가 혹시 마음을 바꿨나? 유동규가 이거 배를 이번에 그냥 말을 바꿔 탔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뇌물이라고 해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된 건데 돈을 줬나? 안 준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대. 지가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뇌물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두 사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치 강간 사건처럼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든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의 사실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하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뇌물 사건의 경우에도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의 사실과
일치할 경우에만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동규는 일관되지도 않고 주변 사실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매번 뭐 돈을 준 그때 주변 상황이 어땠다라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그 주변 상황조차도 항상 바뀌어요. 비닐봉지 넣어줬다. 뭐 편의점 가가지고 비닐봉지를 사가지고 2개를 겹쳐가지고 어쨌고 신문지를 말고 그랬다가 갑자기 종이 쇼핑백에다가 넣어서 줬다라든 등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 돈을 줬다라고 하다가 뭐 CCTV가 있댔다가 없댔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이 바뀐 거는 돈을 줬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돈을 준 주변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야, 돈 줬다는 저 말 믿을 수 있어? 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 다르고 아예 돈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을 준 건 맞는데 주변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주변 상황이 사실과 좀 다르다거나 이거는 돈을 줬다라는 말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는 거지만 얘는 뭐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애시당초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검찰은 패닉에 빠졌겠습니까? 자,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고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사 23부 재판입니다. 조병구 부장판사. 지금 가장 빨리 재판이 끝날 거라고 예상되는 게 이 조병구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김용전 부원장 재판에는 유동규가 출석했습니다. 유동규가 그 전에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한동안 재판에 못 나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 유동규 진술, 이 증언을 맨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5월달, 6월 초에 끝났어야 될 재판인데 유동규가 갑자기 아프다고 안 나오는 바람에 뒤로 미뤄졌고 그게 오늘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상 열릴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김용 부원장의 그 혐의는요, 크게 2가지입니다.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까지 유동규로부터 뇌물 혹은 정치자금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2013년 추석과 설날과 추석에 떡값 받은 거, 2014년 4월 달에 7천만 원 받은 거, 그 다음에 2014년 4월 달에 1억 원을 받은 것, 합도합 1억 9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 공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정치 자금이었다가 뇌물로 싹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수상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가 대선 경선 자금이에요. 2021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대선에 나갈 때, 그 당시 경선 자금으로 유동규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라는 겁니다. 그게 2021년 4월, 6월, 6월 말 이렇게 받았다라는 혐의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4월이랬다가 4월 뭐 중순, 초순, 하순은 밀리다가 결국에 5월 3일이 됐다는 바로 그 건이 바로 이 건이고요. 자, 요렇게 끼고 갔다는 이게 바로 이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입니다.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에 대한 심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바로 이 1억 9천만 원 뇌물과 정치 자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경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달했다라고 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내용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또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요. 여튼 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1억 9천만 원,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모두 1억 9천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는 그 혐의고요. 이에 대해서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은요, 검찰 측 신문이에요. 이른바 주신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검찰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고 갈 수 있고 가장 검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재판을 해보면 그래요. 검찰이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쫙 끌고 가요. 그런데 변호인 반대 신문으로 들어가서 검찰이 내어놓은 그림을 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찰 측 주 신문만 듣고 나면은 검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소를 왜 한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왜? 돈을 줬다. 이게 돈을 받았다. 김용이 1억 9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유동규가 글쎄 기억이 잘 안 나요. 돈 줬는지 라고 해버린 거예요. 검찰로서는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일 겁니다. 네가 임마 돈 줬다고 했잖아. 검찰 조사에서. 그래서 기소까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왜 안 줬다 그래? 이유가 뭐야? 유동규가 그때 제가 돈 줬다고 한 거는 맞아요. 근데 판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고.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검사 얼마나 빡쳤을까. 오늘 검찰이 묻는데, 아니, 변호인이 묻는데 그랬다면 또 얘기가 변호인이 신문을 잘했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검찰이 묻는데, 야, 동규야, 너 지난번에 나랑 조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유동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건 맞는데요. 기억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극적. 예, 말이 극적이지 사실은 유동규가 검찰의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겁니다. 진짜로 유동규가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이게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슬슬 까놓는 걸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동규의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유동규의 마음이 바뀌었다. 유동규가 변심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는 맞는데 돈을 준 주변 상황이 그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그때 달라요 라고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만 따지면 되는데 이거는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소장 자체가 야 이거 공소장 갖고 가 이걸 공소장이라고 써왔어? 공소기각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동규는요, 남욱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정진상 혹은 김용에게 전달해 줬다. 명절 떡값으로 1,000만 원씩 주기도 했고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은 정진상 1억은 김용 이렇게 주기도 했다. 하여튼 간에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바뀝니다. 남욱한테 받았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만배한테 받았다라고 했다가 만배하고 남욱한테 각각 1억 하고 5천만 원 이렇게 나눠 받았다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만배한테 1억 받았댔다가 나중에는 만배한테 5천만 원 받았댔다가 말이 계속 바뀌어요. 여하튼 간에 돈의 출처는 어떻다 치더라도 돈을 받아서 그 대장동 업자들한테서 받은 돈을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건네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쭉 일관된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돈을 줄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좀 왔다 갔다 했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김용의 경우에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설날과 2013년 추석에 두 차례에 걸쳐서 떡값을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진상한테 준 것은 맞는데 김용한테 줬나? 내가 썼나? 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지. 이게 언제 처음 나왔느냐면요. 지난 5월 중순.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프다면서 안 나오는 아프다면서 중간에 재판 중간에 증언을 중단하고 집에 가버린 날, 그리고 3주 동안 안 나타난 그 무렵에 바로 그때 유동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 무렵에 내가 정진상한테 준 거는 맞는데
김용한테는 줬던가? 줬나? 헷갈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명절 떡값을 줬다며. 근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자,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김용 원장 재판이고. 근데 정진상 재판에서 김용한테 돈을 줬나 안 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랬으면 이제 김용 재판에서 이걸 물어봐야지. 야, 니 지난 5월 달에 정진상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자, 맞아 아니야? 어느 게 맞아? 라고 따져 물어봐야겠죠. 오늘은 누가 물을 차례? 검찰이 물을 차례였던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난번 재판에서 유동규가 김용한테 줬나 안 줬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해버렸거든. 물론 그것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이 진술, 유동규의 실언을 뒤집어야 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검찰이 정말 절치부심 이를 갈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를 갈고 난 검찰한테 이 유동규가 아주 세게 한 방을 매겨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 검찰이 물어요. 검찰은 지금 정진상 재판, 지난 5월달 정진상 재판에서 나온 유동규 진술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재판에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검찰이 따져 묻듯이 묻습니다. 너 검찰 조사 때 남욱한테 돈 받아가지고 김용, 정진상한테 각각 1,000만 원씩 줬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 너 그림까지 걸어가면서 설명하지 않았냐? 그때 사무실 구조가 어떻고 사무실에서 나가면은 뭐가 있고 이렇게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했냐? 그치? 그랬지. 자, 그랬으면 김용한테 돈 준 것도 맞지? 그치? 사실상 검찰이 거의 진술을 유도하다시피 유도신문 하듯이 한 거예요. 너 검찰 조사 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잖아. 그랬지?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한테 1,000만 원씩 준 거 맞지? 그거 남욱한테 반을 받은 거잖아. 너 그때 남욱한테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씩 나눠줬다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돈 줄 때 상황이 어땠다라고 네가 그때 성실하게 설명했잖아. 그치? 검찰 조사 때 열심히 설명했지? 그치? 자, 그리고 너 법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 몇 번씩이나 돈을 남욱이한테 받아가지고 돈을 나눠줬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김 이렇게 사실 유도신문을 한 거죠. 이렇게 착착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사실관계를 착착착착 쌓아 올리면서 맞아요. 제가 김용한테 준 것도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착각했어요. 요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검찰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가 뭐라 그랬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검찰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난대 갑자기. 아니 검사님 제가 지난번에 검찰 조사할 때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맞는데 법정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기억나는 대로. 그런데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진상한테 준 거는 맞는데 김용한테는 그때 줬는지 따를 때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정진상한테는 매번 빼먹지 않고 돈을 줬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데 김용은 내가 돈을 준 거는 같은데 돈을 몇 번 준 거 같은데 그때 내가 2013년도 그때 설 때랑 추석 때 돈을 줬는지는 기억이 정말 안 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유동규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봤는데 떡값으로 1,000만 원씩을 줬다라는 진술은 꽤 여러 차례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줬느냐는 그 말을 뒤집기 시작한 게 5월부터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황당하죠. 자, 원래부터 유동규는 좀 오락가락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2013년, 2014년 설하고 추석의 떡값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뀐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액수도 조금씩 차이가 나오고 그랬어요. 500이라 그랬다, 1000이라 그랬다가
2013년 설 떡값을 놓고는 유동규가 참 말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오락가락 했었어.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그 오락가락한 수준이 도를 넘어선 거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난다. 2013년 설도 마찬가지고 추석도 마찬가지다. 아니 내가 2013년에 돈을 줬나? 언제 줬나? 준 거는 같은데 언제 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013년 4월, 2014년 4월. 그러니까 둘 다 아마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뭐 준 것 같아요. 한 번은 7천만 원, 한 번은 1억 돈을 줬댔는데 김용집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음료수를 사고 비닐봉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서 뭐 이렇게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그 비닐봉지에다가 쇼핑백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줬다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비상계단이 없는 이 계단식 아파트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파트 입구에서 현관에서 만나서 돈 줬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갔다? 돈을 줬다? 그래, 그럼 그 비닐봉지가 까만색이니 하얀색이니?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신빙성 자체가 원래 없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빙성이 없는 거였지 애시당초 돈 줬는지 안 줬는지도 기억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사실 유동규 진술 참 많이 바뀌었어요. 돈을 줬냐, 얼마 줬냐, 누구한테 받아줬냐, 자금의 출처, 전달 방식, 뭐 주변 상황 계속 엇갈렸어요. 자, 그런데 이 더군다나 이거 오락가락하는 진술이 상당히 처음에 구체적이었는데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점점 말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자,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너 나무기한테 돈 받아가지고 각각 1,000만 원씩 나눠줬다 그랬지? 그 나무기한테 받아서 준 거 맞아? 그래. 그 액수는 1,000만 원 맞아? 지난 6월 말에 이 유동규가 한동안 재판에 안 나오다가 3주 만에 출석해가지고 제일 처음 맞이했던 재판에서 변호인이 묻습니다. 너 유동규한테 유동규 너 나무기한테 돈 받아가지고 1,000만 원씩 나눠줬다며 1,000만 원 준 거 맞아요? 그 나무기한테 받아준 거 맞아요? 맞아요? 유동규가 대답을 못해요. 참을 대답을 못합니다. 결국에 판사가 뭐라 그런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결국에 대답하지 않은 걸로 정리하고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진술조서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자, 너 좋아.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2013년 설날에 유동규 네가 돈을 받아와가지고 김용 정진상한테 1,000만 원씩 나눠줬다. 그래. 2013년 설날에 나눠준 건 헷갈린다 쳐. 그러면 2013년 추석에 준 거는 기억하지? 그때 그때도 나무기한테 돈 받아가지고 김용 전진상한테 1,000만 원씩 줬지? 추석 무렵에. 그치? 김용한테도 줬지? 갑자기 유동규가 말을 안 하고 머뭇합니다. 꽤 오랜 시간 말을 못해요. 3을 말을 못해. 예, 법정이 갑자기 산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 유동규만 쳐다보는 거지. 저 새끼가 뭐라 그러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동규가 결국 하는 말은 기억나지 않는다. 야, 기억 안 난답니다. 예? 기억이 안 난대. 야, 우리 동규 대단하다, 그쵸? 지금 지 진술 하나 때문에 누구는 감옥살이를 6개월씩이나 하고 풀려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진상한테는 빠짐없이 돈을 줬다. 추석 때도 추석이든 뭐 설이든 빠짐없이 떡값을 내가 건넸는데 김용한테는 내가 명절 때 줬는지 다를 때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특히 2013년 그때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진상은 준 거 맞는데 김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내가 하도 돈을 여러 번 주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란다 요거. 뭐 돈을 줬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검사가 다급했죠.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틉니다. 자, 그러면 좋아. 설인지 추석인지 그거는 헷갈리지만 어쨌거나 두세 번 정도 돈을 주기는 줬단 말이지. 그거는 맞단 말이지. 명절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1,000원씩 2차례 혹은 3차례 돈을 줬다. 이거는 맞단 얘기지? 라고 묻습니다. 야, 사실상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맞다. 내가 명절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돈을 준 거는 맞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다. 액수는 얼마인가? 액수도 잘 모르겠다. 검찰이 답답한 거지. 야, 그럼 혹시 2012년이나 2014년에 준 거 아니야? 아니다. 그때는 돈 준 적 없다. 그럼 2013년이네. 2013년에 설하고 추석이 아니면 다른 데 언제 줬냐? 혹시 뭐 여름 휴가 때 휴가비로 줬냐? 모르겠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판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려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려면요. 적어도 범행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자, 범행 목적 정도는 이렇게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피고인 입장에서도 아니에요, 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 다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돈을 빼앗았다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다면 아니에요, 저 돈 되게 많아요. 돈 되게 많은데 제가 왜 강도짓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 범행 목적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어요. 그 시간에 저 딴 데 있었어요. 라든지 오른손으로 칼을 휘둘렀다라고 했는데 저 사실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에 인대가 늘어나 잘 쓰지도 못해요. 라든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변호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범행의 시간, 일시, 장소, 그다음에 범행 수법, 그다음에 범행의 목적, 그다음에 목격자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공소장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즉 이번 거 같은 경우에 돈을 줬다라고 하면서 언제 줬는지 모른다,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공소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공소장이 만들어지고 기소가 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된다? 예, 이 상황이 되면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 사건의 경우에 이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공여자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 또 그 진술이 주변 사실과 얼마나 부합되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마치 이게 성범죄랑 비슷해요. 이런 거죠. 어떤 피해자 여성이 내가 저 남자한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데 피해 입은 거는 맞아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고. 그죠? 그러면 그 재판 인정이 되겠어요? 대략 언제쯤, 장소는 어디,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언젠지도 모르겠고 장소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당하기는 당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기소가 되겠어요? 아니, 기소가 된다 치더라도 이게 유죄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의 공소장을 만들어 간다면 공소기각이에요. 판사가 화낼지도 몰라.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지. 그죠? 이게 조금 제가 좀 비유가 조금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뇌물 사건하고요, 성범죄 사건하고요, 사실 그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당사자 두 사람만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장소, 수법, 범행 동기 또는 주변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유동규에게는 주변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좀 애매하고, 유동규가 뭐 이렇게 주변에 대한 그 당시 주변 사실을 설명한 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뭐 돈을 줬다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언제 어디서 당했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겁니다. 구조가. 이건 무죄지 뭐.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죠. 예.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합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범행을 특정할 수 없지 않느냐. 특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재판을 하란 말이냐. 시간과 날짜,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재판을 하겠냐. 공소 기각을 해달라. 아니면 공소 취소해달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해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곡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변호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재판부로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는 좀 완곡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의중을 좀 내비친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검찰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유동규의 폭탄 발언 때문에 이 폭탄 발언을 이제 이번 기회에 오늘 이거를 뒤집었어야 했어. 그러니까 지난번 폭탄 발언, 돈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던 말을 뒤집었어야 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혹 때려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됐어요. 2013년 설날 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추석 때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 얘기한 거야.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여버린 거지. 참, 이럴 때 딱 쓰는 거죠.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는 게 여기 딱 이럴 때 맞는 거죠. 2013년 설날 때 돈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린다. 요 진술을 뒤집어서 2013년 설날 때 돈 줬다 라고 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2014년 추석 때도 안 준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와버렸지. 검찰은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문제는요. 2013년, 2014년 하여튼 추석 설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공소사실이나 혐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난다 했다가 안 난다 했다가 2013년 2013년 추석 때 돈 줬다는 얘기는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나무가한테 돈 받아서 1,000만 원씩 나눠줬다는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법정에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던 그 얘기는 뭔데?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의 다른 진술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보강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보강 증거조차 없이 오로지 유동규 진술에 의존한 거라면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유죄를 못하죠. 그러니 공소 기각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가 당연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장동 재판을 보면서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아니,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가 내가 김용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려요 라는 게 지난 6월 초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마 5월에 나왔구나. 자, 그때 나왔는데 그때 유동규가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라는 보도도 거의 한 대가 없어요. 유동규가 말 뒤집었다는 얘기. 노컷에서 한번 했나? 뭐 그쯤 됐을 거예요. 예. 경향에서 한번 했던가? 하여튼 거의 보도 한 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저나 빨간아재나 그다음에 민들레 뭐 이런 정도에서는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밖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우는 상황이 좀 틀려졌어요. 자, 오늘 각종 언론에서 유동규가 또 증언을 바꿨다. 김용에게 돈을 준 건 맞는데 언제 줬는지 모르겠다. 돈은 줬는데 시점 모른다. 이 보도가 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좀 불만족스럽죠. 돈을 줬는데 시점을 잘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시점 잘 모른다라고 썼습니다. 좀 상당히 불완전해요.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갈 정도야 이제는. 지금까지 계속 침묵을 지켰던 기성 언론들도 더 이상 입 다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동규가 하도 말이 많이 바뀌니까. 자,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진 거는 분명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이 유동규 재판을 포기하던가 안 그러면은 유동규 재판을 포기하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유동규가 진술이 바뀐 부분은 아예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만 살리던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대장동 재판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죠. 원래 재작년에 재판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유동규가 지가 다 돈을 받아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검찰 수사팀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재수사에 들어선 뒤에 그 다음에 검사와의 밀실 면담이 진행된 뒤에 그 다음에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소환돼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그 뒤에 갑자기 유동규의 기억이 바뀝니다. 줬다던 돈, 지가 썼다던 돈을 김용 정진상한테 뇌물로 줬다. 내가 쓴 돈이었는데 갑자기 뇌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처음부터 좀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변호인 측이 여러 차례 유동규한테 따지듯이 물어봐요. 니 자발적으로 기억한 게 아니라 검사가 너한테 기억을 주입시킨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법정에서도 검사가 유동규한테 그 진술을 주입시키려는 듯한 그런 행동도 되게 많이 보입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돈을 줬다. 이거 하나만은 계속 일관되어 있었다. 다만 돈을 줬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주변 사실이 좀 신빙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드디어 유동규가 돈을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돈 안 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나 돈 준 기억이 없다. 안 줬다는 얘기지 뭐. 돈을 줬는데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동규가 드디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줬다는 뇌물을 안 줬다라고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 최근에 이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김건희 고속도로 사태가 유동규의 심경에 큰 변화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규라는 사람은요, 이재명 사람이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속된 1년 가까운 감옥살이 끝에 입장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말을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흔들린다 한다면 유동규 입장에서는 여기 붙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어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살아나갈 구멍 정도 하나는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유동규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유동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돈 안 줬다라고 아예 완전히 진술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고,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앞으로 유동규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검찰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상당히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요, 추석 무렵이 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경과를 볼 때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 진술을 이렇게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그나마 바뀌지 않는, 돈을 줬다라는 점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는 그 진술조차도 시간과 장소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또 돈을 줄 때 그 주변 상황과도 계속 배치되고 있고, 심지어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알리바이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원하는 대로는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병구 부장판사의 성향으로 볼 때 다이렉트로 무죄, 100% 무죄를 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판사도 살아야 나가야 돼,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유죄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검사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